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주부입니다. 지난달 제가 한 일을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혼자 어디 가본 적이 없던 제가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 갈 수도 없었고 갈 생각도 못했던 제가요.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이틀 동안 혼자 다녀왔는데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져 있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로 조금씩 돈을 벌어오셨어요. 그 시절엔 여자아이는 공부보다 집안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저도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바느질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동생들 돌보는 일까지. 20세가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중매였죠.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저희 집안 형편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1976년 여름에 결혼했습니다. 21살이었죠. 그때만 해도 설렜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마련해준 연립주택 반지하였어요. 좁았지만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신기했죠. 첫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바깥일 할 테니 당신은 집안일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제 운명을 결정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첫 해에 첫째 아들을 가졌어요. 입덧이 심해서 며칠을 못 일어났는데 남편은 밥을 못 차려준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픈 건 알겠는데 밥은 차려줘야지. 그런 말을 들으며 아파도 부엌에 서야 했어요. 둘째 딸, 셋째 아들까지 3년 만에 연달아 낳았습니다. 정신없는 나날이었죠. 기저귀 빨고 분유 타주고 밤에 우는 아이들 달래고. 남편은 조선소 일이 힘들다며 집에 오면 쓰러져 잠만 잤어요. 육아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울어도 남편을 깨우면 안 됐어요. 내일 일해야 하는데 잠을 못 자겠어.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80년대 후반 남편의 조선소가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밀리기 일쑤였죠. 저는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일을 나갈 수도 없었고요. 그때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재봉틀을 사서 옷 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옷을 고쳐주고 아이들 교복도 줄여주고 늘려주고 하루에 몇천 원씩이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돈을 벌어오니 좋아했어요. 하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재봉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저녁밥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보, 양말이 어디 있어? 여보, 내 셔츠 다림질 안 됐어? 여보, 저녁 뭐 먹어? 하루에 수십 번 불리는 여보라는 호칭이 때로는 족쇄 같았어요. 제 이름은 영숙인데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90년대 들어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게 되자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어요. 학원비, 교재비, 교복비까지. 제 재봉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대문에서 옷을 떼어와서 동네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한여름 더위에도 좌판 앞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녁에 집에 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기를 원했어요. 당신은 앉아서 장사만 하면 되니까 좋겠어. 나는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앉아서 장사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바빠졌어요. 첫째는 대학 준비, 둘째는 진로 고민, 셋째는 사춘기. 각자 다른 고민거리를 가져와서 제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엄마,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 엄마, 선생님이 진로를 정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줬어요. 남편에게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 그게 답이야. 제가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맨날 수근거리네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2000년대 들어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첫째는 서울로, 둘째는 울산으로, 셋째만 부산에 남았죠.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북적거리던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제야 남편과 둘만 남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했어요. 퇴근하면 TV 앞에 앉아서 저녁 언제 나오냐고 묻고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가끔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는 것 외에는 집에만 있었죠. 저는 뭔가 허전했어요. 30년간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물론 집안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뭘 하며 살았을까? 나만의 시간은 언제 가져봤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한번 말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보, 우리 가끔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볼까?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가? 그럴 돈 있으면 애들 용돈이나 더 주자. 그 후로는 그런 말 안 했어요. 2010년에 남편이 정년퇴직했어요. 이제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엔 좋았어요. 오랜만에 둘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TV 보거나 잠자거나 가끔 동네 친구들과 바둑 두러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게는 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했거든요. 전에는 아침 저녁만 차리면 됐는데 여보, 점심 뭐 먹지? 하루에 3번씩 듣는 질문이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드시라고 하면 그럼 내가 해 먹으라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하루 종일 밥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40년 동안 밖에서 돈 벌어왔는데 당신은 집안일이 직업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40년 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에 혼자 울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나는 뭐를 위해 살아왔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2015년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의 아이였죠. 며느리가 출산 휴가가 끝나면서 저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갓난아기를 다시 돌보게 된 거예요. 50년 만의 말이에요.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건 힘들었지만 뭔가 보람을 느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 하지만 손자가 돌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가게 됐어요. 다시 집이 조용해졌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거든요.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그러네. 저녁에 뭐 먹을까? 알아서 해. 이런 게 전부였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TV에만 집중했어요. 가끔 답답해서 TV를 꺼달라고 하면 왜 꺼? 뉴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켜버리곤 했죠.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혼자 여행을 떠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70대 할머니가 혼자 기차를 타고 경주에 가서 불국사를 구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평생 남편 자식들만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나도 저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 하지만 금세 현실로 돌아왔어요. 제가 어디 혼자 갈 수 있을까요? 버스표도 인터넷으로 사야 하는 시대인데 저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뤄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죠. 집에만 있어야 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원래부터 집에만 있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TV에서 나오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2021년 말 둘째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결혼한 지 15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사위도 착하고 손자 손녀도 있는데 갑자기 왜? 왜? 무슨 일이야?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이해 못하실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인생이 없다는 게 싫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의 말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딸아,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엄마도 참고만 사셨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세요? 딸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행복한가? 만족하며 살고 있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이혼한다고 하네요.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뭔 소리야? 결혼해놓고 이혼이 뭐야? 참고 살아야지. 그런데 딸이 자기 인생이 없다고 하네요. 무슨 인생?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게 여자 인생이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저는 뭘 하며 살아왔어요? 당신 인생은 가정이잖아. 나하고 애들 잘 키운 게 당신 인생이고.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냥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 저라는 개인은 없었어요. 딸은 결국 이혼했어요.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애들도 있는데 왜 이혼해?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하지만 저는 딸을 이해했어요. 딸이 용기를 낸 게 부러웠어요. 2022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과 당뇨였어요. 특별히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약을 먹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했죠. 그때부터 제 일이 더 많아졌어요. 혈압 재주고 약 챙겨주고 식단 관리하고. 남편은 아픈 사람이 됐어요. 여보, 내가 아픈데 이것도 못해줘? 여보, 병원 같이 가줘야지. 모든 일정이 남편 중심이 됐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다행히 당신이 있어서 다 해주니까 좋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68세가 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 봄, 셋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마지막 아이의 결혼이었죠. 이제 정말 제 손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몇 달간 바빴어요. 예식장 예약, 한복 맞추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걸 제가 했어요. 결혼식 날 아들이 신부와 함께 저를 올릴 때 울컥했어요. 이제 제 역할이 하나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예식이 끝난 후 뒤풀이 자리에서 새로 사귄 사돈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셨으니 편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자기 인생 사시면 돼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자기 인생이라는 게 뭘까?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제 애들 다 결혼했으니 우리도 뭔가 다른 걸 해볼까요? 뭘? 나이 들어서 뭘 해? 그냥 조용히 살자. 남편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해 여름 동네 친구분이 혼자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평생 가정만 돌보며 사신 분이었거든요. 영수가 너도 한번 가봐. 정말 좋더라. 언니, 저는 못 가요.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셋째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컴퓨터를 켜서 혼자 여행이라고 검색해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여자분들도 많고. 그 중에서 제주도 사진이 예뻤어요. 바다도 파랗고 꽃도 많고. 나도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평생 혼자 어디 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주도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두려운 마음도 컸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제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좀 가볼까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함께 갈 친구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간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어요. 뭔 여행? 나이 들어서 돈 낭비하지 말고. 역시 나였어요. 그래도 평생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제주도가 뭐가 좋다고? TV로 보면 되지. 그 말을 듣고 포기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평생 제주도 한번 못 가보고 죽을 건가? 2023년 가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산에 다녀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니까 저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등산 후에 술을 마시고 와서 제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짜게 해? 친구들 집 밥은 다 맛있다는데. 여보,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정리 좀 해놔. 여보, 내 옷은 왜 안 준비해놨어? 전에 없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저를 탓했어요. 참다 못해 어느 날 말했어요. 왜 자꾸 저한테만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폭발했어요. 잘못한 게 뭐야?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밥하고 빨래하는 게 다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제가 해온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누가 바치라고 했어? 그게 여자가 해야 할 일 아니야?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이 뭐였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밥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어젯밤의 일은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변해야 한다는 걸. 그날 오후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제주도 여행 정보를 찾아봤어요. 비행기표 가격, 숙소, 관광지까지 다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1박 2일이면 2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모아둔 용돈으로 충분했죠.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혼자서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시작했어요. 여보, 국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좀 넣어서 해. 평소 같으면 내하고 다시 간을 맞췄을 텐데 그날은 왜 그런지 화가 났어요. 싱겁다고 생각하시면 소금 넣어서 드세요. 뭐라고? 내가 간을 맞춰서 먹으라고? 왜 안 돼요? 제가 당신 하인인가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인? 아내가 남편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날 또 큰 싸움이 났어요. 남편은 제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 성격이 더러워졌다고도 했고요. 다음 날 남편은 등산 가면서 말했어요. 오늘 늦게 들어올 테니까 저녁 준비해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때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손이 떨렸지만 컴퓨터를 켰어요.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항공편이 있었어요. 마음을 크게 먹고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건데도 이렇게 떨리다니. 예약이 완료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숙소도 예약했어요. 제주시 중심가의 작은 게스트 하우스였어요. 1박에 3만 원이었는데 혼자 있기에는 딱 좋아 보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혼자 갈 수 있을까?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지? 그 주 내내 고민했어요. 취소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요일 저녁 남편이 또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여보, 친구들이 내 와이프는 요리를 못한다고 놀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토요일 새벽 5시 남편이 등산 가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짐을 쌌어요. 작은 여행 가방에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만 넣었어요. 공항 가는 버스 시간을 맞춰서 집을 나섰어요. 문을 잠그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걱정할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처음 혼자 여행이세요? 걱정 마세요. 제주 공항에서 버스 타면 시내 바로 가요. 비행기에 처음 혼자 타봤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이륙할 때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1시간 후 제주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부산보다 확실히 따뜻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야자수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사장님이 혼자 오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끄러웠지만 네 하고 대답했어요. 요즘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보였어요. 정말 제주도에 왔구나 싶었어요. 짐을 풀고 밖으로 나갔어요. 첫 목적지는 용두암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용두암에 도착했어요. 정말 용의 머리 같은 바위가 바다에서 나와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걸 직접 보니 감동이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참 서 있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점심은 흑돼지 고기를 먹었어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사장님이 혼자 오셨냐고 물어보시면서 혼자 온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70세에 처음 혼자 여행 오셨어요. 이제는 1년에 몇 번씩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오후에는 한라산 중턱까지 가봤어요.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산 공기를 마시며 걸어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해질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주황색 노을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보려면 혼자라도 나와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혼자 잤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침 바다를 보면서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둘째 날에는 성산 일출봉에 갔어요. 계단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보는 바다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오신 거예요? 용감하시네요. 처음이에요.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해요.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점심은 해물라면을 먹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쇼핑도 했어요. 제주도 특산품인 한라봉과 초콜릿을 샀어요. 남편한테 줄 선물도 하나 샀어요. 저녁에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아쉬웠어요. 더 있고 싶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부산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 갔어? 집에 없네. 잠깐 나왔어요. 곧 들어가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럼 미리 말하지. 집에 왔는데 없으니까 놀랐잖아. 그리고 저녁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이거 드세요. 뭐야? 어디서 샀어? 그냥 선물이에요. 남편은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바다, 산, 그리고 용기 내서 셀카도 몇 장 찍었거든요. 사진 속 제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었었나 싶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또 음식 투정을 했어요. 여보, 이 반찬 자. 전에 같으면 바로 다른 반찬을 준비했을 텐데 이번엔 말했어요. 싱거운 반찬도 있으니까 그걸 드세요. 뭐야? 요즘 왜 이래? 저도 사람이에요. 매번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작정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둘째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가 제주도 혼자 다녀왔어. 엄마가? 정말요? 어떻게?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줬더니 딸이 말했어요.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요.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아빠는 뭐라고 해요? 아직 말 안 했어.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엄마 인생인데 왜 눈치 보세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제 인생인데 왜 계속 눈치를 봐야 할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뭐라고? 제주도를? 네, 혼자 다녀왔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혼자? 미쳤어? 나이 들어서 혼자 어디가? 다녀왔는데 별일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말도 안 하고 가? 말하면 보내줄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가끔 혼자 여행 다닐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 놔두고 혼자 다니는 게 말이 돼? 그럼 같이 가요. 나는 싫어. 그럼 저라도 가야죠. 그날도 큰 싸움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말했어요. 정 가고 싶으면 친구들이랑 가.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왜? 제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남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또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경주였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고 싶었거든요. 경주에서도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불국사에서 만난 또래 여성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다니시네요. 저도 남편 반대 무릅쓰고 나왔어요. 힘들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도 포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니까. 그분 말이 맞았어요. 계속 하다 보면 남편도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여행을 다녀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에 가기도 하고 1박 2일로 조금 먼 곳에 가기도 해요. 남편은 아직도 좋아하지 않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계속 가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의견도 말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해요. 물론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제 의견도 당당히 이야기해요. 어제는 남편이 물었어요. 다음엔 어디 갈 거야? 강릉 가보려고요. 바다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혼자? 네.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는 68세가 아니라 68년 차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공항에서 만난 한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할머니, 용기 있으시네요. 그때는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일 좋은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68세에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제 꿈을 찾아가려고 해요. 다음 달에는 설악산에 가볼 예정이에요. 단풍이 예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혼자 갈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고 좋거든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늦었지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